안녕하세요. 뉴스 엑스레이입니다. 저번 영상의 트랙스 아시죠?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열화 같은 성원에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컨텐츠에 저희가 주눅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도 만들자 라고 싶어가지고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교육자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붙박이 최석 패널 말고 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왜 모셨죠? 요즘 조금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교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학생부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학생부장이요? 저희 때는 학주라 그랬죠? 그렇죠. 예.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그게 왜 일어나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어렵게 학생부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부장 선생님을 현장에서 급습해가지고 모셔왔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끝인가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학생부장 선생님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약 한 3년? 제가 TV에서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중에 라면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교단에 누워서 선생님을 조롱하듯이 동영상 촬영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재할 방법은 있죠. 그 어른으로서 제재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교사로서 제재를 해도 되고. 그 저희 때 같으면 그런 일을 뭐 상상도 못하겠지만 일어난다고 치면 당연히 이렇게 그렇지. 몽둥이 찜질 아닌가요? 그 선생님 한 명한테 맞는 게 아니고 교무실로 와? 교무실로 와서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다 꿀밤을 한 대씩 먹이죠. 에이그 이 녀석들 이러면서. 아니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해도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 제재 방법에 있어서는 뭐 생활 선도 관련이겠죠. 생활 선도 관련에 분명히 교권 침해도 있고 또 생활 지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선생님과의 어떤 레포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때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무시하는 어떤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기 초부터 아니면 그 담당한 교과 선생님이 아니면 담임이 내가 올해 1년을 또는 한 학기를 어떻게 학급 경영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본인들의 개성이 강하고 또한 인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영웅 심리가 있죠.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팔로우도 많을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소문을 내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아니면 뭐 그 교사를 이겼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아마 갖게 돼서 그런 학습돼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교과 선생님의 어떤 개인의 어떤 미달, 역량 미달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랄까요? 그 정도가 학생들의 일탈 정도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적어도 선생님이 본인의 수업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제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이도 그 제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이들을 훈육 목적으로 수업 시간에 우리 뒤에 나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방법이 지금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듣질 않아요. 아니 제재에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자 그럼 뒤에서 나가 서 있어. 그만해 나가 있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게 끝인 건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욕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선생님한테요? 그럼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선생님의 교육할 권리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수업을 받을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건데 그건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지켜줘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아이들도 한 사람이 그런 일탈 행위를 했었을 때 야 너 그러지 마 그렇죠. 그렇게 주변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무시하지 않으면 그런 영상이 찍힐 리가 없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 반에. 동조하는 친구도 있겠고 있고 만류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만류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 아.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아이들이 좀 힘적으로 그렇죠. 폭력적으로 아, 좀 더 행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아, 위에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제 좀 두려움이 있어서 정의로운 행동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학교 생활을 같이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나서지 않는 것이고 또 교사도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은 뭐 담배를 폈다. 그럼 손에서 분명히 냄새가 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네. 너 담배 폈지? 네네. 그럼 아니요. 폈지. 네. 안 폈다니까요. 그러면 손에서 냄새 나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지나가다 담배꽁초를 주워서 이 냄새가 난다고. 상식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네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끝까지 정치인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저는 안 했어요. 증거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 가지고 오라. 증거 있어요? 제가 폈다는? 아, 아니 너 손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게 선생님하고 학생들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좀 남을 혼내는 거에 멘탈이 좀 약한 분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지시 상황을 어겼을 때 합법적 방법으로 제재를 하더라도 그게 마음이 좀 하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선생님을 이기려고 하는 경우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 때도. 근데 적어도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런 힘듦이 있으면 주변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업 중에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얘를 억압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옆방에 가서, 옆 교실에 가서 뭐 학생 체육 그치. 선생님과 교련 선생님이 계시죠. 그렇지요. 네. 좀 우락부락한 분들한테 그렇죠. 우락부락한 요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 다듬어 주시죠. 야, 아이들을 세모를 동그랗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예전에는 그 뭐 교련 선생님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거든요. 체육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의 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체육 선생님 뭐 한두 명 정도 있고 그 선생님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학생부 요청을 하죠. 데리고 와서 교권으로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를 하면 저희는 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성격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이야. 6개월 남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철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큰 문제 없게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서 나 퇴직할 때까지 좀 조용히 있게 해달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 또 발령 얼마 안 됐거나 또는 기간제 선생님이거나 이 부분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알면 그걸 이용해서 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이제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네네. 내 스스로 아까도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사는 역량이 대단히 뛰어나요. 다 임용 합격하고 그렇죠. 힘들게 공부하고 그럼요. 들어왔는데 훌륭하시죠. 생활 지도 면에서 자기는 상식적인 사회에서 제대로 코스를 밟고 오고 그럼 말을 하면 들어야 된다라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약간의 얼음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 규범에 맞춰진 그런 분들이 모험생분들이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렇죠. 그 외에 일탈 행동을 하면 이게 없구나. 그러니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대응력도 없는. 뭐 그렇죠. 그러네.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쨌건 여기는 공조직이고 규칙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교육이라던가 학습 같은 프로그램이 없나요? 선생님들 향한. 하죠. 그럼에도 늘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체득화가 되지는 않나 보네요. 그게 이제 이론으로 배운 거와 음. 직접 맞닥뜨려서 현장. 습득한 거와 현장과는 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칠판 밑에서 네.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교사분이 너 그러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을 계속 하는 거야. 충전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미쳤나?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이들의 힘만,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걔 뒤에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꼰대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무실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잖아요. 겁나죠. 그 일단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모셔와 이러면 와 이거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야. 내가 너무 잘못해서 부모님한테까지 피해를 주는구나.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교사들을 혼내는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배웠다. 그 전에는 교권이라고 하는 게 교사의 지적 능력이나 지성체로서의 바라보는 존경심이 있었을 건데 지금은 너 배웠자 얼마 배웠어? 나도 너만큼 배웠어. 오히려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근데 네가 나의 자식한테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보기에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의 설득력, 즉 법적 방어 능력이라든지 교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합리성의 방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교사가 위축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현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한다. 뭐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배운 그 부모나 그 자식이든 아니면 전혀 교육이 관심 없는 그 자식 두 가지로 아마 나눠져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예 교육적인 것에도 관심 없고 애한테도 관심 없는 이 세 부류로 좀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좀 더 많이 좀 알고 계신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엔 본인 자녀가 지는 거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학교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학부모분들이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학교에서 학생 일이다 보니 학생에서 무조건 이 아이를 징계를 주거나 또는 뭐 다른 제재 방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필요하다라면 써야 할 것인데 그럼 이게 규정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따져요. 이게 여기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 그럼 이게 맞다라면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 교사는 규정에 있는 걸 내가 어차피 규정에 있는 것도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죠. 이제 그 부모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또 강하게 나가다 보면 이제 소송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하겠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업무도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고 아니 그 오롯이 공적 조직에 그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그 학생 부장 선생님도 있고 계신데 그 편이 안 되어줘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케이스 바이 또, 케이스니까. 아닐 수도 있는 자,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없나요? 혹시 법률구조위원회 같은 학교 내에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육 공무원을 위한 그런 대항력을 해주는 어떤 위원회 같은 건 없나요? 네, 사실은 법률 자문 대부분은 교육청에 있어요. 변호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물어봐도 되긴 하지만 당사자 선생님이 그 부분이 커질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잘 하질 않아요. 아주 심한 경우는 가죠. 조직사회에서 그렇죠. 자기가 자꾸 튀어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사실은 자존심도 있는 거죠. 교사로서의 내가 학생 지도 능력이 없다라는 예, 그런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되게 이런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애가 잘못도 안 했는데 피해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엄마는 걔 벌 주면 안 돼요? 그럼 이 교사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피해자의 학부모가 네. 뭐 가해자.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학생한테 좀 뭐 아니요. 벌을 주면 그게 아니고요. 자기 자녀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자기 자녀한테 뭐 학교에서 징계 좀 주면 안 돼요? 아. 라는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컨트롤 잘 못하니 그렇죠. 사적 영역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좀 편승을 해서 아이를 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 학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한테? 그건 좀, 선생님 싫어하겠지. 그건 좀 드문 케이스 아닌가요? 이게 두 번째 이제 관심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세 번째 케이스는 심지어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이제 거짓말을 해요. 아이고. 아이가 학교에 안 나왔는데 뭐 방금 전에 그 자기 어디 있냐 물어보면 방금 전에 밥을 먹었대요. 근데 아이는 학교에 와 있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자녀분이 홍길동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 그 아이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아이고. 부모도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그 아이가 교사한테 대들어요. 그러면서 어쩌라고요? 그럼 가야 된다고요. 아프다고요. 그럼 그 교사가 아니 이렇게 설명 안 했을까요? 그래도 시종일관 그렇게 대해요. 그럼 교사는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거기까지 가본 상황이 없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응력이 없는 거죠. 학생 부장이든 뭐 선임 교사든 들어가긴 해요. 우리 때는 그 정도가 되면 옆에 당구채던 강목이던 아니면 책상 및 걸상이 상당히 아이의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그렇죠? 그죠.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다 찍고 있죠. 삶의 매장이 그럼요. 그냥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다른 직장을 구해야겠죠. 네. 네. 그러네요. 학생들 생활지도 하다가 그런 에피소드. 저는 학생 중에 참 좋은 친구가 뭐 저희 때도 문제가 많았었고 뭐 술 담배도 했을 거고 일탈 뭐 술 담배가 대표적인 일탈이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하셨어요 학생 때요? 그럼 와 놀랍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래요? 존경스럽습니다, 학생 부장님. 몰래 좀 하고 그러죠. 저는 뭐, 아니 이래서 그들의 습성을 아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해봐서 그럼요. 이럴 때를 위해서 대응력을 키우셨다. 그죠. 저는 교회 오빠여서 그런 거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얘기하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라면 인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일탈을 해요. 반복적인 일탈을. 그렇죠. 그러면서도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뭐야? 그러니까 정말 잘못했다라는 뭐야? 진심이 느껴져요. 그런 친구들은 참 좋아요. 회개하면은 다시 잘못된 일을 해도 된다 이런 건가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바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뭐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 거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친구 참 재밌고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요. 아닙니다. 저는 학교 때 모범적인 선빵이었어요. 모범적인 선빵이 무슨 뜻인가요? 네? 모범적인 그 선빵? 얘기에 다 들어가 있죠. 저기 학생 부장 선생님 그 손에 지금 노란색 그거 끼고 있는데 그거 뭐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왔고요. 네. 사실은 곤충 박람회 갔다 온 티켓입니다. 곤충 박람회. 네. 예. 자녀가 어떤 곤충을 좋아하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 가면은 씌워드릴 건데요. 가면이든 모자이크든 선생님이 약간 곤충 룩이 있긴 하네요. 그럼 곤충 가면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곤충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너진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겠지만 어떤 면을 좀 많이 더 보완해야지 교권이 좀 많이 살아날까요?
사실 되게 힘든 질문이시긴 하거든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고민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조금 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예의? 네,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예의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예의든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살다 보면 어르신들 지나가면 어르신이니까 어른에 대한 공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든 선생님이든 젊은 선생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게 혹시 윤리나 철학 같은 과목을 좀 늘리면 그게 좀 나아질까요? 저는 뭐 윤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네. 수두룩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작 받아들이는 그 당사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 패면 되겠죠. 네. 그럼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고등학생 이상이 선생님한테 또는 그부들한테 10번 정도의 레드카드를 받으면 조기 군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조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뀐 가운데에서 부모도 어른들에 대한 또는 교사에 대한 어떤 배려를 좀 가르쳐 줘야 되고, 예의죠. 예의를 바꿀게요.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사도 어찌 보면 지나가다가 옛날처럼 저기 뭐 잘못했어 이러면 갑자기 받는 학생은 황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격을 존중해서 불러서 따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랬니?라고 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가도 아예 안 통하는 애들은 뭐 한 두세 명 정도는 될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 지금 보면 35도가 넘는 그런 온도에서 교사분들께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교권에 대한 나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좀 선생님들도 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또 학생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권을 좀 지키면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배려하는 그런 환경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이 뉴스 엑세이가 지금 최석 패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훈적 얘기로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 의견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이들 생활 지도할 때 네.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각 반을 들어가던 아니면 내가 담임을 하던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다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의 예고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늘 지켜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다양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게 교사에 대한 예의든 친구에 대한 예의든 후배에 대한 예의든 그런 부분이 어떤 포착이 됐을 때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준다라면 관심 갖고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더 윤리적이고 저보다 더 답을 잘 내시는데요. 이런 거 지향한다 그러셨잖아요. 지적해 주셔야죠. 이거 보니까 현업 교사를 모신 게 패착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동네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서 교사라고 얘기하고, 맞아. 그랬어야 돼.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했으면 이분이 그냥 막 얘기했었네. 퇴직하신 분, 그만두신 분. 아니면 퇴출되셨던 퇴출 교사. 맞아. 그랬어야 돼. 네, 지금 현직에서 하다 보니까 이 좀 얘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한계가 있죠. 한계.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얼굴 가릴 건데. 좀 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그 교편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험상.
자,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왜 선생님들이 소극적이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러면 간접적으로. 뭐 TV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아동학대라는 거, 학생 네네. 인권이라는 거, 여기에 붙이면 여기고 저기에 붙이면 저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선을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선생님들은. 그렇죠. 아, 우리가 그 저기 미투 운동할 때 어디까지가 성폭력, 폭행 또는 성폭언인지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처럼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죠.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아이가 뭐 아까 라면 먹고 이래도 뭘 찍고 해도 그냥 하지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가이드라인, 학생 인성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어도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그걸 제재하는 데 있어서 말대로 한계가 어딘지 모르죠. 어떻게 제재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사님들한테는 폭력을 유발할 것 같은 예상적 표정을 장착하고 교실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낼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면 아이들이 좀 덜 저기 하지 않을까요? 뭐 뭐 본인이 편집할 건데 뭐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하다 보면 가끔 욕이 나온다. 혹시 기분 나쁘면 손 들고 얘기해라. 기분 나쁘다고. 가서 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한테 사과를 하든 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자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이지만 살다 보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욕이 나올 때가 있다. 뭐 어떻겠냐. 너희들도 욕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지. 이번 생에서는 나도 선생이 처음인데. 그죠. 처음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사회 문제화 됐었던 거는 고급 인력이자 자라나는 미래를 키워주는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갔던 것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나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받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될까?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글쎄요, 그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물론 그 당사자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근데 되게 그 건에 대해서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처음 이쪽 교직에 왔을 때 어떤 아이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정당한 지시와 정당한 얘기를 했는데 개무시하는 행태와 말투로 인해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너 이리 와, 당장 와. 야, 학생부로 와. 아니면 교무실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곰곰이 씹어봤던 적이 있는데 왜 내가 화가 났을까 하니까 내가 저 친구들한테 선생님 대접을 받으려고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들과 물론 인문계와 또는 뭐 실업계 또 다른 여러 형태의 학교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저 친구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좀 내려놓으면 저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화 안 내고 유머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존중을 받아야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받아야 학생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인 그런 약속인데 내가 선생님으로서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나?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초창기 잘못은 그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렇죠. 얘기에서는. 예. 있을 수도 근데 있죠. 그거를 아이씨 내가 왜 쟤한테 화를 냈나? 내가 쟤한테 선생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서 그걸 못 받아서 화가 났나?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의 인격을 상승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저 친구가 그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난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의 성향과 저 친구의 지금 환경을 좀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제가 저렇게 나한테 막 막무가내로 애들 많은 데서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그 친구가 조금 인지적으로 좀 모자랄 수도 있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런 친구라면 그럼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제가 그렇다면 저 친구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교사로서의 내 모든 걸 내려놓지는 않아요. 다만 그 학생과 접했을 때 나의 화를 내뱉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 마음을 한번 가지면 한번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같이 부딪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다 보니 불러서 얘기하든 아니면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든 여러 가지 그 친구도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면 인간적으로 대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거는 저는 느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 내 자신의 냉철한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들한테는 어떻습니까? 학부모는 저희 최대한 공손히 하죠. 일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학부모가 교사에게 하는 민원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텐데 그 학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 기업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직급을 나누든지 채널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걸 담당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전문가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나 관련 담당자한테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담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닌 학부모와 상담 전담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요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걸 TF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거를 갈등 조정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자원하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그걸 전담하는 분을 새로 선택을 해야죠. 전문가? 네, 그러니까 학년별이 됐던 세 반이든 네 반이든 한 변을 투입하던 해서 이제 그 시간에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청에는 하고 있어요. 갈등조정위원단이라고 해서 어떤 반에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부모가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그것도 아까도 배려,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선생님, 아유 어머니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요. 가다가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나오면 저희도 이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힘들어요, 어머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 선도위원회 가게 됐어요. 아니면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럼 그게 이제 불만족스러우면 이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전화를 하죠. 상위기관에. 그거를 배운 거죠. 아.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 듣기도 하고 본인이 변호사를 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담당자한테. 최석 패널님은 제가 이제 얘기를 잘 하고 그래서 모셨는데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남의 일이 아닌 거야. 지금 두 분 다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군요. 학부모라서 그렇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이 한 공간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게 그런 점에서 한 축을 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참 고생하시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지금 과도기 같아요. 여러분들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진지하기도 한데 날 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끝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때는 정말 못된 교사분 많으셨어요. 집안에서 나쁜 기운이 있으면 애들한테 푸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많았었죠. 주로 애들 늦으면은 그 교문 앞에서부터 구타 시작하잖아요. 특히 남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졌잖아요. 저는 연못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인력 동원돼 가지고 놀러도 굴리고 그 운동장 고르는 것도 다 하고. 지금 같아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지. 애들 노동력 착취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가르치는 자질이라든지 학생도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것들도 더 똑똑하고 나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도 높은 수준의 교육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데 어쩔 때는 교권이 좀 앞서가다가 어쩔 때는 또 학생 권위가 앞서지다가 또 어쩔 때는 학부모의 역할이 너무 커지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모자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의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저런 어떤 공감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끌라올 것 같아서 나 같으면 다 때려버리지. 오늘 나와주신 학생 부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 그 초등학교 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학생이든 교사든 그다음에 학부모든 서로 조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상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 시간에 아이들이 졸거나 그러진 않지요? 제 시간은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약간 졸린데 내가 아마 방송 처음이기 때문에 취지를 좀 알려주시고 이랬으면 좀 더 준비해갖고 아니요, 준비할까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자른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돋보이거든요. 마지막 최 선배님도 한 말씀. 아니요, 오늘은 너무 정말 주제가 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학생들 입장에서의 교우 관계에서의 어떤 트러블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그것도 힘들고 그걸 또 지켜보거나 모르고 뒤늦게 알고 있는 어떤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무엇 하나 누구 하나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기에는 우리 실력이 너무 딸리는 맞아요. 주제야.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린 용기 있는 채널이다. 결론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뉴스 엑스레이의 뭔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했습니다.